은퇴를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제가 오늘 제목은 직장인을 위한 은퇴 설계 완전 정복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전략으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은퇴 필요성부터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한 수년간 그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선생님 좀 은퇴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유가 없어서 은퇴 준비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근데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여유가 있는 분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은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중을 대비해서 조금씩 은퇴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은퇴 준비라는 단어가 좀 생소했었습니다. 이때 뭐 한 70년대를 보시게 되면 평균 수명이 한 63세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는 정년이 60세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60세까지 근무하시다가 3년 있다가 사망을 하시다 보니까 굳이 은퇴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뭐 연금이나 노후자금도 사실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경험 생명표라고 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남녀 비율이라던가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사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이게 23년에 조사한 게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한 3년이나 4년마다 이거 조사를 하는데, 남자의 평균 수명은 지금 86.7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90세가 지금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경제활동을 60세까지 하고 60 초반이나 60 후반에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까지 저축해 놓은 거 그거를 쓰다가 사망하시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는 경제활동은 어떻게 좀 점점 짧아지게 좀 돼 있고, 그리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런 그 과학기술이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본다고 하면 2050년 정도 되면 대략 한 95세 정도는 아마 좀 될 것 같아요. 은퇴는 이제는 좀 그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당연히 필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은퇴를 했을 때 좀 약간 이런 상상을 하게 되죠. 은퇴하고 나서 뭐 그동안 내가 못했었던 그런 뭐 여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와 같이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그리고 좀 뭐 존경받는 어른 뭐 이런 걸 갖다 꿈꿨을 텐데, 현실의 벽은 조금 좀 차갑죠. 네, 은퇴가 좀 준비가 안 돼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은 많기는 한데 급여 수준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 생활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자녀 지원 때문에 이런 그 노후 준비를 좀 못했었죠.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입니다.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되게 좀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그 저희가 꿈꾸던 은퇴와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은퇴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미리미리 좀 해 두셔야 되고요. OECD 노후 빈곤율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0%인데 25년 기준으로 했을 때 39.7%기는 합니다. 가장 높았을 때 노후 빈곤율이 이제 2011년경에는 45% 이상이 좀 됐었던 적도 있는데, 좀 이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OECD 평균이 14%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좀 3배나 높거든요. 네, 10명 중에 4명이 좀 약간 좀 힘드신 상황이라고 이게 수치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참 뼈아픈 현실은 이런 1등이 우리나라가 OECD에 편입되고 나서부터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30년 동안 경제 성장도 많이 했고, 그 노후에 대한 대비도 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노후가 좀 빈곤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시면
대부분은 자녀 리스크가 좀 크죠. 자녀 리스크 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에 대한 리스크는 뭐 당연히 교육비를 좀 많이 좀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마처 세대라는 단어를 혹시 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마지막이고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은 어떤 마지막이냐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인 거고요. 처음 세대는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입니다. 뼈아픈 현실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거를 마처 세대를 연령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의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좀 마처 세대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또 결혼할 때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녀들은 사실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상담받으시는 분 중에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답니다. 엄마, 나 집 사줄 때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들었대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으신데 그것 때문에 노후 준비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10분 중에 7분은 자녀에 대한 지원 때문에 좀 못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장 좀 취약한데요. 그 성인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약간 갉아먹는 것. 이런 경우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준비에 좀 취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상담 고객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자가의 김 부장님은 그 스펙을 보시면 대략 연봉은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울에 자가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 대출도 약간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금 한 25년째 근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퇴직금은 대략 한 3억 정도 예상이 좀 될 것 같고요. 자녀들 교육도 뭐 잘 시켰고, 뭐 외제차도 있고, 뭐 골프도 치고, 참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그 완전한 좀 스펙의 그 부장님이시고, 그런데 이 부장님께서 좀 계속 상무 승진해서 좀 누락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배한테 그 승진을 좀 그 역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후배가 먼저 승진을 하면서 부장님이 좀 권고사직을 좀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나가시던 김 부장님이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두시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부장님이 이제 회사를 좀 그 나오고 나서는 아파트와 그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서 대출을 합니다. 대출을 하시고 상가 대출을 받으면서 유명 토스트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하게 돼 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 상가는 계속 공실이 됐고, 그 상가의 대출 금액이 뭐 한 예상을 해보니까 한 대략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계속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그동안은 퇴직금과 명퇴하면서 위로금으로 받았던 그 비용은 생활비로 한 2년 만에 좀 다 소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좀 매매하게 되죠. 매매하고 경기도에 저렴한 아파트로 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김 부장님은 서울의 자가가 없어졌고, 대기업도 그만두고 그냥 경기도 외곽에 사는 그냥 김씨 아저씨가 돼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또 나이도 있기 때문에 재취업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계속 일이 없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으면 또 상식이 또 소리를 좀 듣게 되죠. 그러면서 또 뭐 부부간에 또 좀 갈등도 좀 생겨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김 부장님 사례를 본다고 하면 너무 은퇴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는데, 그 부장님은 은퇴 후에 매달 들어올 수 있는 돈에 대한 게 그런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몰빵 투자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잘 알지도 못했잖아요. 되게 좀 생소했었던 건데 그냥 월 임대료 1,000만 원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가 한 번에 오게 된 거죠. 돈이 나가는 속도를 한번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30대는 돈이 좀 약간 걸어서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돈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올 수도 있는데 40대 이후부터는 돈이 증발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돼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집을 사는 그런 대출 이자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돈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요. 50대가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여유가 안 돼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노후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여유가 없어지세요. 30대에도 여유가 있는데 40대가 되면은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진 않고 50대가 되면 오히려 소비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기를 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퇴 준비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좀 은퇴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좀 맞으실 것 같고, 그 시작은 바로 연금 준비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은퇴 후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은퇴 이후에 국민연금을 통상적으로 한 65세부터 수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의 5세 수령은 9년생 이후부터 이렇게 가능하고요. 1969년보다 4년을 더 먼저 출생하신 분들은 64세부터 국민연금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김 부장님의 사례를 들어보면 50대쯤에 이제 그 퇴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재취업이라던가 이런 걸 못 하시게 되면 65세까지는 일정한 소득이 사실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소득이 단절되는 시기를 이렇게 좀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기간을 한 5년에서 10년, 60세까지 근무하시고 65세에 국민연금 수령하실 때까지를 본다고 하면 한 5년 정도의 공백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일찍 퇴사를 하셨다, 55세쯤에 퇴사를 하신 분들은 한 10년 정도의 좀 공백기가 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기간에 생활비를 어디서 마련을 할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퇴직금을 그냥 한 번에 다 찾으셔서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5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한테 의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님을 또 부양해야 된다는 좀 그런 부담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주변에서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을 한번 이렇게 기간별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부터 한 75세까지는 그래도 몸도 건강하시고 인지 능력도 있으시니까 이때 그동안 못하셨던 그런 뭐 여행이라던가 취미라던가 아니면 뭐 부부만의 그런 시간을 갖던가 지출이 이때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리고 한 7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약간 이제 좀 지출이 감소하게 돼요.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지게 되고 이제 조금 좀 지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안정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의 간병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 수명도 남성분이 여성보다 한 3살은 좀 더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분이 좀 먼저 아프신 경우가 좀 더 많고, 그리고 사망을 대부분은 좀 먼저 하시죠. 사망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그 부인께서는 좀 홀로 생존을 하시다가 나중에 몸이 좀 안 좋으실 때는 자녀나 요양원의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사망하실 때까지 저희가 좀 인생 1막에서 5막까지 좀 구성이 되는데, 이때 저희는 한 75세 이후에 저희가 어떤 그런 연금을 좀 고민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은퇴가 그렇게 고민되거나 두렵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은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3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가 있어야 될까? 월 240만 원 정도가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월 350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사회활동이나 뭐 국내 여행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선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될까? 54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좀 해외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품위 유지비도 좀 든다고 하는데, 제가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54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한 700만 원 이상은 있으셔야지 이 정도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이렇게 기본형, 적정형, 여유, 이 중에서 하나 정도를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은퇴 기간 한번 좀 합산을 하게 되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건 여기 한 적정형인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한번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좀 고려할 것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300만 원이면 나중에 한 30년 정도 있으면 그 300만 원이 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한 10년, 15년 정도 평균 물가 인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8%에서 2% 정도가 물가가 좀 오르는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지금의 300만 원의 가치는 30년 후에는 한 195만 원 정도, 이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200만 원이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300만 원의 가치를 나중에도 30년 후에도 인정받으려면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될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471만 원 정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적정, 저희가 그 생활비를 한 350만 원으로 잡아봤을 때 1년을 곱해주고요. 그리고 은퇴 기간을 한 27년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 은퇴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7세까지 그 사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27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1억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11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다 혼자서 준비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돈은 국가와 그리고 회사와 그리고 내가 좀 준비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층 연금에 대해서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보장을 좀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68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예전에 그 국민연금 납입을 좀 조금 하신 분들의 얘기인 거고, 지금 경제활동을 좀 하면서부터 국민연금을 하신 분들은 대략 100만 원에서 140만 원 이 사이를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뭐 부부가 하신다고 하면은 한 200만 원에서 240만 원, 만약에 혼자 국민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120에서 140만 원 이 정도를 한번 목표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는 저희가 연봉을 받기는 하지만 저희가 1개월치 급여를 한 번 더 받습니다. 다만 그거를 저희가 직접 뭐 확인을 좀 못할 뿐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준비를 해 볼 건데요. 1층의 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로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게 있고 또 비과세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를 한번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한번 좀 잡아보고요. 오늘 연금의 전체 강의의 핵심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 같이 준비하자. 그러면 저희의 노후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고 좀 잘 준비된 연금 생활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3층 연금을 이해하시기가 좀 쉽도록 한번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은 기본이 되는 공깃밥으로 한번 해봤고요. 밥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식사 자체가 안 되긴 하잖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밥솥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한 리필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오래 산다고 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가 인상된 것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이 연금을 좀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퇴직연금은 고기 반찬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밥만 먹고 살면 인생이 너무 좀 팍팍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퇴직령 회사에서 저희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데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고기가 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고기는 점점 얇아지거나 아니면 소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퇴직연금은 인출하지 마시고 퇴직하실 때까지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연금은 좀 디저트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할 때 밥이 있고 반찬만 있어도 사실 식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식사하고 나서 과일이나 커피 같은 이런 디저트가 있어야 식사가 좀 우아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개인연금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그러면 1층에 국민연금, 2층에 퇴직연금, 3층에 개인연금 같이 한번 해서 월 400에서 500만 원 수준의 그런 연금 수령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